네, 오늘 삼성전자와 2차전지가 가주면서 어찌 보면 시장은 공평하게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나와줬구나 이렇게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국내 증시 안에서는 어떤 테마와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또 리뷰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소외 섹터 2차 전지 제가 앞서서 또 언급을 드렸는데 에코프로 빔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5월달 중순부터 이제 코너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2차 전지 바닥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시기가 심지어 배터리 아저씨도 배터리 얘기 안 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나서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크게 뭐 당장의 부각은 받고 있지 않지만 바닥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오늘도 반등이 나와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상승에 대한 룸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안정감 있게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지금부터 2차 전지가 조금 더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디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힘을 더 내줄 수 있다라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대결 4대 테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최근 들어 시장에 대한 좀 업종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포인트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체크 드리려고 오늘에 대한 키워드는 리바이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리바이벌? 부활 뭐 이런 뜻인가요? 약간 비슷합니다. 이제 리바이벌이라는 뜻이 저도 찾아보니까 유행을 하다가 소외됐다가 다시 유행을 타는 그런 산업을 리바이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에 대한 포커스는 그동안 좀 소외를 받고 있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에 좀 더 투자 포인트를 세워보자라는 관점으로 리바이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테마가 나올지 살짝 예측은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테마는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에 대한 키워드 절대로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섹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빠지지 않고 2차 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 2차 전지 안에서 각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오늘 어떤 이슈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국내적으로는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로보택시에 대한 지역 확대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좀 상승이 이어지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2차 전지 시세가 조금 강해졌던 시장이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가 나온 게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2차 전지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대장주에 8천억 공매도가 쌓여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2차 전지가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숏 커버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바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가 오히려는 포인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벤트들도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숏커버링 유입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섹터다라고 이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점과 단점도 확인을 해보죠. 네, 일단은 2차 전지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숏 커버링에 대한 수급이 아주 많이 들어가게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매도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실적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EPS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타겟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공매도가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말고도 공매도로 투자할 수 있는 산업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2차 전지 그동안 수익을 봤던 거를 숏 커버링하고 많이 올라가서 약간 거품이 껴있는 산업에 공매도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숏 커버링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가 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망할 거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약간의 정체기를 겪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EPS가 꺾여서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부터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얻는다. 그러면은 미래 성장에 대한 지속의 멀티 프리미엄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유효한
산업, 그런 산업이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점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단점에서 역시나 눈에 띄는 건 악성 매물입니다. 지금 매물대가 너무 많죠. 맞습니다. 오랫동안 워낙 하락을 했다 보니까 2차 전지를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거의 한 80%는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부 쇼 커버링도 들어오고 있지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그만큼 악성 매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승을 하다가 또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소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이게 커다란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과거에 한 번 추세를 타면 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과거랑은 다르게 좀 악성 매물이 많은 만큼 긴 호흡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좀 첫 번째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연계성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산업 대비해서 다른 산업은 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때문에 좀 쑥쑥 올라가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 대비해서 좀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단기성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그런 차익 매물들도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이 지금의 단점이지만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산업이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할지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아까 제가 좀 대기실에서 봤는데 2차 전지랑 시속 게임을 한다라고 앞에서 이제 코너에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두 개에 대한 테마가 누가 갈지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에 대한 섹터는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800을 넘어선 그 상승 배경 중에 하나는 2차 전지였습니다. 바이오가 아니라. 네.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를 두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하루살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바이오도 좀 부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본격적인 시세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이오가 끝났다라기보다는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에 대한 R&D 비용을 600억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정부에서는 바이오를 지속적으로 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앞으로에 대한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25년 1분기에는 23억 달러에 대한 K-바이오 계약이 성사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과거에는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만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계약을 성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바이오텍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멀티 프리미엄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인정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모멘텀보다 오히려 더 이번에는 강한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뭐 하루살이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이슈 저희가 챙겨봤고요. 장점과 단점도 확인을 해보죠. 네, 일단 바이오에 대한 가장 커다란 장점은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스닥에 대한 차례다라고 많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코스닥에 대한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오늘은 2차 전지가 움직였지만 사실상 가장 많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가장 커다란 수혜고 변동성이 가장 크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좀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오가 이제 코스닥이 움직이면은 바이오는 빼놓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이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산업이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장점으로는 앞으로도 미래도 계속해서 정부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R&D 투자 비용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을 보시게 되면 정부 정책을 받는 산업은 메가 사이클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언급을 그렇게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바이오에 대한 산업도 지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이클까지 본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의 이제 특성상 뭐 임상 실패라든지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뭐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변수가 너무나 많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커다란 단점인데 최근 같은 이슈를 보시게 되면
말씀드리면 인투셀을 예시를 들어서 네. 이제 ABL 바이오가 갑작스럽게 이제 계약을 해지하면서 장중에 하한가까지 갔습니다. 근데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기술력 하나를 믿고 상장까지 진행한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세론이 굉장히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산업 분석이라든지 기업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이오에 대한 논문을 다 해석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두 번째 단점은 정보에 대한 부재가 굉장히 좀 한정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냥 이슈라든지 기대감만 가지고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커다란 단점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유망하지만 그럼에도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뭐 엄민용 애널리스트나 원리버나 오병용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잘 또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가지의 테마 2차 전지 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한번 다시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후속주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명을 들으시면은 또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일본 배터리사와 계약 이슈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보다 조금 더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에 대한 모멘텀만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벤트가 일본이랑 같이 음극재에 대한 공급 확대에 대한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오늘 한 8%가량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증권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공급망 내재화 사이클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여기에 대한 수혜가 시작될 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에 대한 개선 전망까지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종목을 놓치신 분들은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해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실적이 2분기부터는 바닥이 나타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3분기부터 실적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3분기부터 내년까지는 기저효과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지 뭐 기저효과라는 거는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좀 장기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워낙 바닥이고 오늘같이 좀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의 틈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차트 보니까 주가 오른 게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바닥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올라갈 거는 어지간한 종목들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일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부터 상승에 대한 시작 구간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로 짚어주시죠.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것도 넥스트 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가로 편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 이제 여기 이평선 224일선 라인까지만 일단 1차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5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12만 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지금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무방이 없는 날이잖아요. 어디 네.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나눔방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바닥이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좀 산업을 미리미리 준비해야지만 수익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오셔서 이제 공지사항 보시게 되면은 관련 기업들 한 30개 종목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확인하시고 주말간에도 이벤트 계속해서 있으면은 올려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오신 다음에 주말간에도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라 아쉽게도 유튜브를 통해서 김민성 매니저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네이버 밴드로 또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